호주유학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호주 영주권 유학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죠? 예, 당신의 고민 해결사 호토박이. 자, 오늘 3편인데요. IT 관련 학과입니다. 1편에서는 제가 간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편에서는 요리 제빵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요. 호주 영주권 유학에서 IT 분야로 도전할 때 과연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 자, 하나하나 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IT 관련 학과로 여러분들 도전을 하실 때는 IT 안에는 세부 전공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전공들이 더 나에게 맞고 또 그 전공 선택이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떤지 이 IT 안에 세부 전공들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또 호주 대학들의 그 입학 경로가 있죠. 예, 어떤 경로가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IT 분야 졸업하면 뭐 제일 궁금한 거죠. 실제 내 손에는 영주권 언제 지어질지. 예,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IT 분야는 특이하게 뭐 다른 간호라든지 요리 제빵하고는 좀 다르게 프로페셔널 이어라는 그 인턴 과정이 또 있습니다. 졸업 이후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예, 그 PY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 분석 한번 해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IT 학과를 할 때 지역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학교보다 지역이 우선이잖아요. 그 지역 선택의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정말 중요하죠. 예, 내가 IT 공부하면서도 요리 제빵처럼 충분히 내가 알바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어떤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자금이 확보가 돼야 내가 도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호토박이가 추천하는 대학은 그러면 어딘가? 예,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마지막 또 궁금하시죠? 예, IT 분야의 호주 평균 연봉 그리고 앞으로의 또 취업 전망 이런 것들을 공식 자료를 가지고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IT 분야의 세부 전공은 많은 분야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영주권 유학 도전이기 때문에 MLT SSL 저희 그 호주 유학 클럽 그 TV를 항상 보셨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할 때는 항상 호주 정부가 정해놓은 중장기 필요 직종 MLT SSL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으니까 그 MLT SSL 안에 있으면서 IT 분야는 모두 다 그 ACS라고 하는 Australian Computer Society라고 하는 기관에서 기술심사를 담당하거든요. 이 기술심사가 통과돼야 또 ENS 다이렉트 취업 이민도 되고 그리고 점수제 이민도 따질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쭉 찾아보면 한 10개 정도 직종이 나옵니다. 프로그램 관련 직종들이 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나 뭐 시스템 관련 그런 직종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비즈니스 성향이 강한 뭐 경영 정보라고 할게요.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가 내한테 더 맞을지 이제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영문학과를 나왔다, 뭐 국문과를 나왔다, 아니면 일반 뭐 사회과학과를 나왔다 이렇게 돼버리면 IT 석사로 가기 좀 힘들 수 있잖아요. IT 학사는 호주가 정식 그 학위가 3년 과정이니까 석사는 2년이고요. 그러니까 학비도 절감이 되고 또 빨리 졸업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학사 학위가 있으신 분은 석사 학위를 염두에 두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사 학위 때 IT와 전혀 상관없고 뭐 수학적인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전공들은 호주 대학들마다 입학에 프리리퀴짓이라고 하는 그 선수 과목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실제 학부 전공이 학사 전공이 뭐든 상관없이 IT 어떤 과든지 상관없이 들어가는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대학은 그 세부 선수 과목을 또 요구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다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호토박이님, 저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학사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쪽 석사를 가고 싶은데 제가 선택한 지역에 있는 그 대학은 프로그래밍 석사는 없고요. 뭐 시스템 이런 쪽밖에 없네요.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고민되시죠? 왜? 그래도 기왕 하는 거 내가 같은 MLT SSL이라고 하면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IT 분야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한 학기에 이제 4과목, 그러니까 1년에 8과목, 석사는 16과목을 하면 졸업하고 학사는 24과목을 하면 졸업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전공 필수가 있고요. 또 선택할 수 있는 과목도 있어요. 네, 대학마다 이게 조금 비중은 다른데 전공 필수로 묶여 있는 게 한 절반 조금 넘고요.
그리고 뭐 한 40% 가까이는 또 내가 전공 필수 아닌 분야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처럼 나는 프로그래밍 관련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상 내가 뭐 시스템이랑 뭐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같은 전공을 선택하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선택 안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그 프로그래밍 과목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기술심사는 자기 졸업 학과명을 가지고 기술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취업할 때는 충분히 자기 레주메에 또 여러 가지 뭐 인턴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선택의 여지가 과목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고요. 자, 입학 경로는 학사는 3년이니까 한국에서 뭐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있거나 혹은 뭐 제3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있고 뭐 검정고시도 가능합니다. 수능 점수 다 가능하고요. 그런 점수가 있다 그러면 자기 점수에 맞춰서 대학 1학년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디플로마라고 해서 뭐 굳이 한국으로 치면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수준의 레벨인데 여기 보통 1.5년이거나 혹은 2년 과정을 하면 정식 학사 과정에 편입할 때 1년이 면제되고 2학년부터 보통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 요것도 하나 방법이 되고요. 그러면 학업 기간이 3.5년, 4년은 길지만 비용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보통 이 디플로마 과정의 1.5년이나 2년 과정 전체 학비가 정식 학사 과정의 1년 학비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차근차근 내가 IT로 결정을 했지만 실제로 내가 IT의 어떤 기본 날러지가 뭐 있는 건 아니다, 갖추어진 건 아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조금 단계를 밟아가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 성적이 조금 부족한데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수능 성적이 조금 부족한데 뭐 이런 학생들이 여전히 자금 여력은 있고 기왕이면 내가 호주 좀 더 명문대학에서 공부하겠다 이러면 대학 1학년으로 바로 갈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파운데이션 1년을 하고 예비과정 하고 1학년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IT 학과가 제가 해보면요, 지난 15년 동안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다뤄보면 확실히 편입하기 좀 더 용이해요. 편입하기에 기회가 훨씬 더 많고 학점 인정도 잘해주는 편입니다. 한국에서 뭐 전문대학을 나왔거나 정규대학을 나왔는데 자기가 IT 관련 학과를 나왔다. 그런데 호주 학사로 편입하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학점 면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중에 1년 이상 받으면 안 되죠. 호주 영주권을 조금 제도를 아시는 분들은 호주에서 2년 학업 이상을 해야 졸업비자도 성립이 되고 여러 가지 점수 구성에도 유리해지기 때문에 학점 면제를 더 해준다 하더라도 뭐 1.5년, 2년 면제를 받고 1.5년 만에 졸업해버리면 영주권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호토바기님 IT 공부했어요. 그럼 영주권 정말 도대체 언제쯤 받게 되나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업 이민이나 투자 이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점수제 이민이랑 취업 이민이 있는데 이 점수제 이민은 보통 이제 기술심사가 통과된 다음에 자기 점수를 따지는 거죠. 나이 점수, 경력 점수, 학력 점수, 영어 점수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 189라는 것도 있고 190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뒷부분에 좀 나오니까 그때 제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취업 이민으로 간다라고 하면 졸업하고 3년 경력을 쌓으면 ENS라고 하는 영주 비자를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색 한번 보십시오. PY 1년 또는 1년 경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간호를 졸업했다? 그럼 졸업하고 바로 기술심사 통과될 수 있어요. 간호사 등록을 하고요. 그러나 뭐 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만 하면 그 자체가 기술심사가 통과돼요. 그런데 IT는 졸업장만 가지고 기술심사 통과 안 돼요. 졸업하고 나서 1년 경력을 쌓거나 혹은 PY 1년을 하면 돼요. 뭐 둘 다 동시에 하면 더 좋고요. PY는 어떤 거냐면 아직 학사 학위 혹은 석사 학위는 있지만 호주 인더스트리에서 이 IT 분야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이 사람을 당장 데려다가 쓰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다. 특히 이 사람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이 물론 호주에서 뭐 어릴 때부터 왔던 조교학 출신도 있겠지만 그럼 여러 가지 이제 호주 문화에 또 필요하고 호주 기업 문화에 또 적응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PY 1년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PY 1년이 어떤 거냐면요. 보시면 지금 이거는 제가 그 ACS라고 하는 기술심사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Australian Computer Society라고 구글에 치시면 웹사이트가 딱 나옵니다. 거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이 ACS에서 인증한
PY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PY를 아무 데서나 뭐 내가 인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PY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각 주별로 이렇게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곳이 나비타스라고 하는 학교 그룹이 있고요. 이 나비타스는 꽤 유명한 학교 그룹입니다. 웬만한 호주 대학들보다는 규모는 더 커요. 많은 대학들의 그 디플로마 과정을 제공하거나 파운데이션 과정을 제공하는 쪽으로도 또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나비타스라는 학교 그룹에서 이 PY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이 PY는 IT를 졸업하고도 할 수 있고 회계를 졸업하고도 할 수 있고 공학을 졸업하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퍼포먼스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여기도 굉장히 PY 프로그램을 잘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기 쉽게는 제가 보니까 이 퍼포먼스 에듀케이션에서 좀 이렇게 도식화해서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져왔는데 이 PY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32주 동안은 이론을 공부를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납니다. 저희 학생들 거의 대부분은 한 80% 이상은 토요일 반이나 일요일 반을 나가요. 예, 평일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평일에는 관련 분야 다른 일을 하든지 혹은 또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전공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다른 뭐 알바를 하더라도 평일날 주로 많이 하니까 그래서 내가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하루만 가서 수업을 받는 보통 한 8시간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 수업을 32주 동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12주 정도를 인턴을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뭐 5일까지 나가는 학생은 제가 거의 못 봤고요. 보통 한 3일, 혹은 좀 많이 나가면 4일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건 무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주 과정을 다 마치면 총 44주 거의 1년이 되죠. 그러면 이제 PY 서티피킷이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추가 5점을 더 받고 비로소 기술 심사가 통과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아주 뭐 많지는 않은데요. 럭키한 케이스는 자기가 학사든 석사든 졸업할 당시에 어떤 회사에서 고용이 됐어요. 거기에서 풀타임 잡 오퍼를 줬어요. 그럼 너무 좋죠. 그럼 거기서 풀타임 1년만 쌓아도 내가 기술심사가 통과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결국 영주권은 점수 경쟁이니까 PY 5점이랑 1년 경력 5점을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이 5점이 정말 어마무시한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실제 이제 EOI 신청하고 영주권 경쟁 단계에 들어가면 5점이 정말 커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유급으로 그죠? 자기가 잡을 구했으니까 유급으로 그냥 직장 생활 하고 졸업 비자를 받았으니까 그죠? 직장 생활 하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반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32주 동안 뭐 중간에 약간 브레이크도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쭉 들어가면 되잖아요. 전혀 일하는데 풀타임 일하는데 지장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그 32주가 지난 다음에 12주 정도를 제가 이제 주로 한 3일 이상 인턴 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나는 이미 유급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를 PY 교육기관에서 레지스터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동시에 이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좋은 모델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PY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니 3년 학사를 나오고 2년 석사를 다 졸업했는데 무슨 내가 또 무슨 공부를 또 하냐 이제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아까 그 32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스트레일리안 비즈니스 컬처. 그러니까 호주 문화랑 그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그런 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잡을 구하려면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인터뷰 스킬이라든지 그리고 직업의 그 어떤 작업장의 환경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잡을 서치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 PY는 내가 정식 고용된 건 아니니까 그죠? 잡 서치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뭐 프리젠테이션 하는 어떤 뭐 스킬 같은 거 그리고 또 비즈니스 문서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또 버벌하는 말하는 것과 또 문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니까 그죠? 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런 걸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는 순수 IT를 배운 거지 뭐 그런 걸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특히 한국 학생들도 좀 많이 생소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배우고 인터뷰 또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32주를 마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인턴 나가는 곳은 그 교육기관, 학교가 어레인지를 해줘요. 그럼 어레인지를 해주면 거기 가서 내가 이제 그렇다고 학교가 합격장을 주진 않잖아요. 학교가 회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레인지는 다 해줘요. 그래서 다 개런티는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뷰에서 떨어지면 또 다음 장소 이렇게 해주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배정을 못 받아서 PY 서티피킷을 못 받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공짜 아닙니다. 15,000불 정도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자금 계산할 때 꼭 넣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